예, 신흥국 경제론입니다. 아, 우리는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, 수요일은 이제 9시에 강의가 시작되고요. 그다음에 목요일은 10시 30분에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. 사실 이제 신흥국 경제론은 제가 처음 이 과목을 만들 때 신흥국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과목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. 과목을 개설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이제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과목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특수한 신흥국들의 사례라든가 혹은 뭐 중국, 뭐 인도, 뭐 러시아,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뭐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 과정이라든가 경제 발전 과정,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경제 이론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 과목을 신흥국 스터디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계신다면 과목을 뭐 드랍을 하실 것을 권하고요. 이 과목은 사실 이제 경제 성장론, 경제 발전론 이런 과목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수업 목표를 보시면 성장 및 발전과 관련된 경제학 이론들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고요. 이를 토대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(Developing Country)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성장과 발전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본 과목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생산 요소의 축적, 그 다음에 기술 발전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 경제 성장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경제 발전에 있어 금융시장과 대외 부문의 역할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강조를 했는데요. 신흥국 경제로는 원서 강의이고요. 그 다음에 신흥국 사례를 연구하는 과목이 아니라 신흥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장 이론과 발전 이론을 학습하는 과목입니다.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이 과목은 경제학 원론, 그다음에 미시, 거시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코र्스입니다. 우선 다시 올라가서 제 이메일은 여기 있고요. MON 그다음에 면담 가능 시간은 수요일 12시부터 2시까지인데 혹시 이 수요일 12시부터 2시 사이에 수업이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하시면 뭐 따로 별도로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제 연락처는 여기 제가 빠뜨렸는데요. 970에 5522번입니다. 5522.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과목은 강의 위주의 과목이고 성적은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이렇게 각각 50%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출석은 뭐 여러분 그레이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래도 결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교재는 Economic Growth Third Edition이고요. 저자는 데이비드 웨일입니다. 제가 교보문고에서 영문 교재를 여기 이렇게 찾아놨는데요. 그래서 뭐 가격은 39,000원인데 뭐 가급적 책을 구입하지 마시고 뭐 구입하면 뭐 좋겠지만 뭐 책값이 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 도서관에서 비슷한 책을 빌려서 강의와 병행해서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체크아웃하기 어렵다면 뭐 친구들을 통해서 책을 또 빌릴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책은 번역서가 있습니다. 번역서는 경제성장론. 그래서 백운기 교수님과 김민성 교수님 두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요. 뭐 만만치 않습니다. 번역서도 35,000원인데
제 생각에는 뭐 번역서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. 원서를 읽는 것도 좋고 번역서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. 바람은 가급적 책을 구입하지 않는 제 생각에 경제학 교과서는 구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뭐 빌리는 방향으로 해서 책을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학생들이 뭐 교재를 구입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제가 뭐 뾰족하게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부교재나 뭐 참고 문헌 같은 것들을 제가 여기 쭉 적어놨는데요. 뭐 그때 필요할 때 제가 강의 중간 중간에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계획서를 제가 엊그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저희 일정이 많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시험 날짜도 불가피하게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간 시험은 제가 5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는데요. 여러분 시간이 다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주 일찍 하는 것이 사실 좋긴 한데 석가탄신일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강의가 수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수요일에 사실 시험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. 5월 6일 예를 들면 수요일에 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이제 아침 9시여서 학생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서 일단 10시 30분에 강의를 하는 목요일에 중간 시험을 보는 것으로 했고요. 혹시 이제 일정이 만약에 뭐 다른 과목이랑 충돌될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일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은 6월 25일 마찬가지로 목요일 시간으로 잡았습니다. 수요일 강의는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시험은 모두 목요일입니다. 10시 반이고요. 그래서 이번 학기는 중간 시험 전까지는 주로 경제 성장의 전반적인 어떤 팩트들 우리가 어떤 팩트를 설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장 모형 몇 가지 성장 모형들이 있습니다. 뭐 크게 이번 학기에는 성장 모형을 크게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예정이고 성장 모형에 따라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자본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 성장 모형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를 중요하게 보는 성장 모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인적 자본, 휴먼 캐피탈이라고 해서 뭐 주로 우리가 교육 수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또 인적 자본을 중요하게 보는 모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장 이론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성장 이론이나 성장 모형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앞에서 1주에서 1장, 2장에서 뭐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실제로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가 있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국가들도 있습니다. 이러한 차이들이 왜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우선 우리가 설명해야 될 팩트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7장으로 가서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. 그리고 생산성은 크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과 efficiency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 생산성을 한번 측정해보고 생산성의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생산성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정부의 역할, 정부의 역할 최근 들어서 또 많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, 인컴 이니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뭐 문화라든가 지리적인 요인, 지오그래피, 그 다음에 기후, 내추럴 리소스라고 하죠. 자원의 역할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